우리는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에 혼자 탔다. 시어머니는 몸을 숙여 내 귀에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 둘만의 곳으로 갈 수 있을까? 결국 내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내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기다리던 고백을 마침내 했다. 사람의 본능은 내가 직접 쓴 비밀스럽게 서서히 다가오는 로맨스를 시작하는 것이다. 남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직장을 얻고 서울로 이사했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혼자 살았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의를 했고 그곳에서 나는 친구의 아내를 처음으로 만났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었고 그녀는 서울 출신의 마음이 열린 미인이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잘 맞아 다가갔고 빠르게 연결이 되었다. 예기치 않은 사랑의 불꽃이 우리 사이에서 타오르며 곧 그녀는 임신했다. 우리는 만난 지 불과 7개월 만에 급히 결혼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후 나는 처음으로 시댁에 갔다. 내 아내와 닮은 아름다운 시어머니를 보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헤어진 후 딸을 홀로 키웠다. 그녀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사위로서 고맙다고 말하며 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당시 나는 서울의 여성들이 가진 성적인 매력을 얻은 것을 행운으로 여겼다. 나는 충칭에 있는 한 회사의 총무부에서 34살의 부장으로 일하며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아들이 태어났고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시어머니는 자주 우리 집에 오셔서 사위와 손자를 보곤 했다. 아들이 6살이 되었을 때 아내는 갑자기 집을 떠났다. 남긴 것은 문자 한 통뿐이었다.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때 그녀는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며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멍해져서 물었다. 아내는 차갑게 대답했다. 나는 내 집안일을 맡을 수 없어. 네 엄마도 아니야.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마. 이혼 소식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전 해부터 나는 이상한 행동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태만해지고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며 일을 한다고 변명했다. 그녀는 출산 후 떠났던 회사를 다시 다니고 싶어 했고 나는 그걸 허락한 실수를 했다. 나는 그녀의 새로운 연애 상대가 직장 동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결국 상황을 포기했고 아내는 떠났다. 30대 초반에 임신한 그녀는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에 아무런 미련도 없었다. 나습살이 되자 나는 혼자서 6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었다. 책임감은 배가 되었고 매일 아침 나는 아들을 아파트 앞 유치원에 차로 데려다 주었다. 저녁에는 긴 근무 시간 후에도 그를 데리러 가야 했다. 사무실에서 일을 다 끝내지 못하면 집으로 일을 가져가야 했고 피로는 쌓여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 때는 쉴 틈 없이 아들과 놀아주었다. 내 가장 큰 소망은 아들을 상처 없이 키우는 것이었고 엄마의 부재가 아들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아들을 고향에 계신 나의 노모에게 맡기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의무가 나를 막았다. 약 6개월 후 나는 한계에 다다랐다. 나의 피로는 좌절로 변했다.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시어머니에게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내 첫 번째 반응은 목소리를 높이고 싶었지만 그녀는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너는 좋은 아버지야. 미안해. 그녀는 거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내 딸이 한 일에 대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너와 소리에게 큰 죄를 지었어. 나는 엄마로서 실패했어. 그녀가 말한 것이 나를 깊이 흔들었다. 그녀는 후회로 가득 차 보였고 마치 그녀의 죄가 내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도 무력하게 느껴졌고 반응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소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묻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소리가 그리운가요? 그녀가 물었고 나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었다. 헌신적이었고 유일한 딸의 교육을 잘 돌보았으며 동시에 그녀의 젊은 시절을 헌신적으로 지원했다. 이혼 전 그는 항상 따뜻하고 세심하게 나를 챙겼다. 내 어머니의 집은 내 집에서 지하철로 20분 거리에 있었고 소리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면 15분이 걸렸다. 아침마다 나는 소리를 데려다 주었고 유치원에 맡기고 난 후
시어머니는 저녁에 소리를 데리러 오곤 했다. 이 지원은 마치 다른 구세주가 없는 것처럼 큰 안도감을 주었다. 시어머니는 소리를 사랑으로 돌보았고 그 모습은 딸이 나와 소리에게 저지른 실수를 속죄하는 듯 보였다. 그녀가 준비한 집밥은 그리운 마음을 담아 믿을 수 없이 맛있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나는 마치 새로 결혼한 듯한 편안함을 느꼈다. 어느새 외식을 하지 않게 되었고 함께하는 식사가 일상이 되었다.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지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친숙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내 눈에 점점 더 여성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미숙, 내 시어머니는 4살밖에 되지 않았고 나와 같은 AB형이었다. 그녀의 외모는 인상적이었고 친구의 미용실에서 일을 하며 머리를 아주 잘 돌보았다. 그녀는 40대 초반처럼 보였고 아름다운 피부와 날씬한 몸매를 가졌으며 젊은 여성처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부엌에서 등을 보이며 움직일 때마다 매력적으로 느꼈다. 내 아들은 가끔 시어머니가 자신의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눈물이 고인 채로 사과했다. 그녀는 아내가 나를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 아들을 버린 것에 대해 아직도 씁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일에 대해 아내를 꾸짖었지만 그 이후로 내 전 아내는 더 이상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내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벌써 반년이 지나갔고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전 아내와의 삶보다 훨씬 편안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잘 돌보고 있었고 나는 그녀가 여러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와의 일상이 내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평범한 삶은 점점 더 확고해졌다. 나는 조금씩 시어머니에게 더 많은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생각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어느 날 나는 유치원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다. 소리가 열이 났다는 것이다. 나는 긴급한 회의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미용실에서 일찍 나와 소리를 데리러 가서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나는 불편을 끼쳐서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안심시켰다. 너무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나에게 식사를 준비해 주었다. 나는 그녀의 친절에 더욱 감사했으며 소리가 열에서 회복되는 동안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눴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일찍 잃고 딸을 홀로 키우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일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하지만 손자를 돌보는 것이 20대처럼 젊어지는 느낌을 준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불운을 겪었을까 궁금해졌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해요. 내가 말했다. 그리고 감사드려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요? 시어머니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미소 지으며 기꺼이 동의했다. 우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맛있는 음식이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그녀가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을 때 나는 우리 사이에 무언가 더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소리는 유치원에서 소풍을 가고 밤에야 돌아올 것이다. 내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나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토요일을 기다리면서 기대감이 커져갔다. 마침내 내가 기다리던 토요일이 왔다. 유치원에서 소리를 소풍에 데려다 준 후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했다. 그녀를 보자마자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빛났지만 이번에는 뭔가 더 매력적이었다. 미숙은 늘 젊고 활기찬 모습을 하고 있었고 몸매를 강조하는 타이트한 스웨터와 세련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주는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나는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떨린 적이 오래간만이었다. 내 긴장감을 알아챈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난스럽게 물었다. 너무 설레나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나가 함께 점심을 먹었다. 우리 사이의 분위기는 가벼웠지만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가득했다. 점심을 마친 후 우리는 백화점에 가서 아들을 위한 옷을 사기로 했다. 언제나처럼 관대했던 미숙은 나에게 새 양복을 사주겠다고 고집했고 나는 그녀의 친절에 감동했다.
상점 직원이 우리를 도와줄 때 미숙의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한 쌍의 커플처럼 보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마치 공유된 비밀이 있는 것처럼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미숙과 함께 있는 것이 내 안에서 다시 무언가가 피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공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부드러운 향기가 나를 감싸며 나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했다. 감정은 강렬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이에서 자라나는 존경과 애정이었다. 그녀가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제안했을 때 나는 진정한 기쁨을 느꼈다. 마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다. 우리는 함께 차를 몰며 나란히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다. 미숙은 상실과 도전들을 겪었지만 그녀는 존경할 만한 힘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내 삶에 온기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가 나와 우리 집에 대해 보여주는 사랑과 배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다. 나는 그녀에게 엄청난 감사를 느꼈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새로운 단계를 보호하고 돌보겠다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미숙은 우리 집에 헌신했고 우리가 함께 만든 안정성은 매우 소중한 것이었다. 낮에는 차분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집과 손자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밤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우리가 나누는 간단한 순간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다. 한 주는 새로운 희망으로 시작되었고 일이 늦게 끝날 때도 그녀는 늘 변함없이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맞아주었다. 그녀의 헌신은 집을 아늑한 가정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 순간들은 새로운 행복의 기초가 되었다. 나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가족을 하나로 묶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모든 유대를 감사히 여기고 싶다. 이 이야기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다음 주에 다가올 것들을 공유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곳에는 우리를 기다리는 또 다른 장들이 있다.